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은 필요성이 큰 것은 물론이지만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적으로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앞으로 가칭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일일이 따로 양해를 구하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우리 순천의 당원들께 함께 활동할 수 있었던 것 너무나 큰 영광이었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으로 당대표 후보로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내부에서 단시간 내에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은 필요성이 큰 것은 물론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개혁신당은 타 정당과 치열하게 경쟁하겠지만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적으로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주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다. 저출산, 지방소멸, 저성장과 빈곤 같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이 바로 개혁신당의 주적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잊혀질 정쟁에만 매몰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를 치열하게 다루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안주할 기득권이 없는 도전자 정당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필름 시장이라는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려다 망해버린 기업의 사례는 한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합리적인 성역이나 건드리면 표가 떨어진다는 정치권의 선입견에 굴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어떤 주제든 다루고 폭넓게 토론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과거의 유산이나 빚이 없는 새로운 정당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유산만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잘 살아보세나 독재 타도 같은 거대한 구호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합니다. 낡은 것은 시들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위기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수준에 맞는 선진국형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 내부의 비민주성이나 시대착오적 권위주의를 배격하고 진영 논리나 선민의식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타파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신당은 영남과 호남에서 폭넓게 고른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호남과 영남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일당 독점으로 국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된 지역에 강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지역 구도에서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양단 기득권 사이에서 획기적인 변화, 지역구 당선을 이뤄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내로남불하지 않겠습니다.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했던 시대착오적 관성, 구태를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잘못에 더 엄격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성공할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영선의 30대 당대표를 탄생시켰던 노하우와 핵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용기와 소신이 있는 구성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유능함을 입증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갈구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개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는 기회를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용기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을 지지해 주시는 것 역시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용기에 가장 큰 상을 주는 도시에는 가장 훌륭한 시민들이 산다. 고대 아테네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가장 훌륭한 선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권력의 기생에 한 시절 감투를 얻으면 그만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기 위해 비겁하지 않았고 비겁하지 않았기에 국민을 닮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께서 개혁신당의 여정에 함께해 주실 거라 믿는 이유입니다.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는 그런 미래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물론 저는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확신이 있고 또 개혁신당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순천의 당원들과 또 동고동락하고 또 많은 분들께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하니까 또 참 착잡하기도 한 그런 심정입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예. 이제 순천과 당협위원장을 포기하고 가시는데 네. 개혁정당에서는 이제 어떤 지역구에 출마하시는지 궁금하고 새로운 선택하고 한국인당 제3지대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저의 지역구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순천에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순천 출마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혁신당 차원에서도 제가 어찌 보면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당의 요청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연성은 좀 열어두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천 출마가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3지대 연대와 관련해서는 우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토론이라든지 좀 대화가 되는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인지 어떤 과도하게 조금 다른 메시지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소통하면서 보려고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과 음모론자들을 배제하고 정말 합리적인 진보와 자유주의적인 진보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중도보수 정당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창준희 위원장으로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의 생각 이외에도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신당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또 그때 또 소통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단시간 내에 국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탈당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근데 많은 매체가 득보다 실이 탈당인보다는 남는 것이 자녀가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분석하면서 탈당하지 않을 거라고 보도했었거든요. 그래도 그 심경 한 번만도. 그러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만 보면 탈당하지 않는 게 당장은 편안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잠시 살아가기에는 그게 더 편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사실 특별하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국민의힘의 어떤 기득권의 핵심을 위협하는 그런 지역구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순천 지역구를 지키면서 이준석 대표도 없는 국민의힘에서 어찌 보면 개혁 소장파로 승승장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잠시 편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용히 시들어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할 동료들이 있어야 되고 동지들이 있어야 되고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개혁 소장파라고 해서 힘을 합쳐서 투쟁할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원내든 원외든 통틀어서 과연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다들 권력에 어떻게든 정말 빌붙어서 본인의 공천만을 추구하느라고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게 누구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고 연판장이나 돌리고 또 당대표에게 줄 섰다가 당대표가 사실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가 부당하게 쫓겨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대표를 용산에서 만들어낸 당대표를 쫓아내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셨는데 왜 이런 비상사태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나 성찰 없이 상대 당이 악마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찍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찍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민주당 찍지 마세요라는 것밖에 사실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상태에 있는 정당이 이번 공천을 거친다고 해서 더 개혁적이고 소신 있는 인물들로 구성이 변경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당분간은 국민의힘 내부 개혁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천 출마를 1순위로 이제 두고 계시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택지에 비례대표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고향이 대구시잖아요.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대구를 많이 찾아서 대구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대구에도 또 출마하실 의향도 있으신 거죠. 만약 개혁신당의 방향성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것도 열어두신다는 거.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당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라든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전략적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저는 현재로서는 순천 출마 외에 개인적으로는 다른 선택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 다른 선택지를 지금부터 배제를 해버리게 되면은 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자원이 또 제한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 당의 구성원들과 상의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탈당 과정에서 이번에 당 내에서 당 지도부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만류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는지. 당내에 이제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이제 만류 전화를 주셨고요. 다만 지도부 차원에서 저를 만류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연락을 주시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요. 혹시 이제 뒤에 당판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네, 저희가 우선 이제 오늘 제가 창준 위원장으로서 이제 어찌 보면은 신당의 조직화의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합류하는 인사들을 차츰차츰 좀 소개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합류 의사를 밝히신 분도 있지만 좀 적절한 타이밍에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역 출마 즉시 자원이 한 60에서 80명 정도 있다고 적어냈는데 창준이 보실 때 60, 80명이 다 전국 전 지역에 출마 가능한 자원들이 있는지 특정 지역, 대구라든지 여기에만 쏠림이 있는 자원은 아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출마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저도 사실 신당 합류해도 되겠다. 이 신당 성공하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정말 전국 각지에서 괜찮은 분들이 다 서로 조건 없이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라고 먼저 저희에게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 아마 10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저희에게 구글 폼이라든지 아니면 저나 이준석 대표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복되시는 분들이나 실제 출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분들 제외하고 즉시 출마해도 손색이 없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60에서 80명 가량 저희가 추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수도권이 조금 많긴 한데 전국 각지에 다양하게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현역을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에 상부 의사를 했었지만 아직 밝히지 못한다 하셨잖아요. 네. 실제 현역이
네, 제가 당협위원장 직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긴 하지만 현역 당협위원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게 몇 명 정도 됩니까?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차츰차츰 또 공개해드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말고 좀 다른 네, 우선 허은하 의원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이제 평가를 지나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변화를 얘기하고 있고 당이 갈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개혁신당의 행보를 이어가게 된 이유를 좀 사실 제가 당을 떠나는 마당에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계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국민의힘의 노선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진 과거의 노선이 더 강화되고 용산의 직할 체제가 더 공고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하겠습니다.